자, 합격 기준. 평균 60점 이상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00문제 중에 60문제는 맞춰주셔야 됩니다. 100점 만점에 40% 이상을 득점해야 되고 20문제 중에 8문제 이상을 맞춰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무리 내가 못해도 과락이 있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번 해에 필기시험에 합격을 하면 1년 유예가 됩니다. 그래서 3년 이내에 연수를 이수하시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번 시험에 필기시험을 합격하시면 그리고 실기구술 시험에서 불합격을 했다. 그러면 내년 실기구술 시험만 보시면 돼요. 올해 실기구술 떨어졌을 경우에 내년에 필기시험이 면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한번 유예가 되는 거고 실기구술을 내년에 다시 도전하실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실기구술 시험에서 합격을 하시면 연수를 당연히 그 해에 다 받으시는 걸 저는 추천을 드리는 거고 3년 이내에만 연수를 다 이수하시면 됩니다. 근데 3년 이내에 만약에 연수를 이수 못했다 그러면 다시 필기시험부터 시험을 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 먹었었던 그때 그 순간에 쭉쭉쭉 그냥 해 나가시는 거를 권장을 드려요. 가능하면 그 해에 다 쫙 합격해 버리시는 게 좋죠. 그리고 연수도 다 이수를 하시고 깔끔하게 그 해 말에 자격증을 받으시면 되겠죠. 이 시험이 4월에 접수를 해서 5월에 필기 시험을 보고 6월 말에 실기 구술 시험을 보죠. 그리고 이제 연수를 듣게 됩니다. 7, 8월 중에 연수를 이제 다 잘 이수를 하시면 11월 달쯤에 자격증이 발급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해에 그렇게 다 끝마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또 참고로 말씀드리면 남자의 경우 군대를 만약에 가야 된다 그러면 군대에 가서 그 군 복무 기간 동안은 완전히 그 기간에 포함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군대에서 제대한 다음에부터 이어서 이 과정을 이어서 가신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이제 필기시험에 대한 고사장, 시험을 보는 장소는 이제 전국에 다 이렇게 배치가 됩니다. 그래서 그 고사장 안에서 여러분들, 그러니까 집에서 가까운 고사장을 잽싸게 선택하셔가지고 거기서 시험을 보시면 돼요. 뭐 예를 들면 어디 초등학교 아니면 어느 중학교 뭐 이런 장소로 배정이 될 겁니다. 근데 제가 왜 잽싸게 하셔야 된다라고 하냐면 다 마감될 수 있어요. 인원이 다 차버리면은 우리 집은 뭐 서울시 강남 청담동인데 시험 보러 저기 뭐 성북구 이런 데 이상한 데로 가야 되는 수가 생긴다라는 거죠. 강남이 아니라 뭐 다른 지역으로다가 시험 보러 가야 되는 불상사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잽싸게 접수를 하셔서 그 고사장 집에서 가까운데 내가 시험 보기 편한 데로다가 꼭 잘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게 좋다라는 거고, 보통 시험은 이제 9시 30분까지 입시를 하고 10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11시 40분에 끝이 납니다. 약간 뭐 말도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시험 봤었던 우리 뭐 말하자면 시험장 우리 교실 안에서는 11시 40분 딱 되면은 칼같이 스탑 하면서 답안지를 싹 걷어갑니다. 근데 옆에 교실 어디는 안 됐는데 하면은 빨리 하세요 하면서 3분 5분 더 기다려주기도 한다. 나는 억울하다 뭐 막 이런 경우들도 있곤 한데, 감독관의 어떤 재량일 수도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정확히 11시 40분에 끝나는 게 맞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최대한 그 긴장되는 상황 속에서 머리에 막 들어오지 않는 이 상황 속에서 현명하게 시험을 잘 풀어 나가셔야 돼요. 문제를 읽었는데 머릿속에 뭔가 되뇌어지면서 자꾸 이렇게 머릿속에 안 들어오면은 다른 문제로 넘어가셔야죠. 계속 2번, 3번 읽고 있을 게 아니죠. 그렇게 해서 답이 보이는 거는 빨리빨리 먼저 풀어나가고 하면은 한 문제당 1분 안에 막 풀어나갈 수 있어요. 적어도. 그런 느낌으로 쭉쭉쭉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잘 모르겠다 싶은 문제는 체크해놓고 바로바로 넘겨가세요. 그 다음에 시간이 남았을 때 남는 시간으로다가 다시 한번 읽어보시거나 조금 더 현명하게 그때 가서 찍거나 이렇게 가시는 게 좋겠죠.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실 때 기간을 어느 정도 잡는 게 좋을까요? 이런 질문들도 많이 하세요. 근데 뭐 어떤 분들은 3개월을 준비하고도 불합격하고요. 어떤 분들은 뭐 일주일, 열흘 공부하고 합격하기도 합니다. 그 일주일, 열흘 공부한 사람은 뭐 천재냐? 아니죠. 뭐 운이 좋았던 아니면 그 사람이 뭐 예전에 뭐 학부생 때 전공했었던 과목에 뭐 교육학 같은 걸 전공했는데 스포츠 교육학 시험을 봐서 편안하게 그냥 풀 수도 있는 경우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의 어떤 경우의 수와 나의 경우의 수를 비교하면서 우울해지실 필요도 없고 엄연히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나에 대한 상태는 사실 내가 제일 잘 아는 겁니다. 그죠? 만약에 저한테 PT님, 제가 어떤 과목을 하는 게 좋을까요? 그거는 성 PT한테 물어볼 게 아니라 본인 스스로한테 물어보셔야 되는 질문이에요. 나는 어떤 과목을 해야 되지? 어떤 과목을 선택할까? 나한테 유리한 과목이 무엇일까? 직접 풀어보시면 돼요. 기출문제를. 그리고 점수가 더 높은 거. 뭔가 그래도 그 과목 속에 뭔가 내가 더 흥미로운 거. 뭐 이런 것들로 선택하시면은 한결 더 공부하시는 게 수월하시겠죠. 제가 이제 이렇게 현장에서 활동하다 보면 저한테 질문할 게 아니라 본인 스스로한테 할 질문인 걸 저한테 물어보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느 정도 기간을 잡고 공부를 해야 될까요?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저한테 물어보지 말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질문을 하고 답을 해보세요. 본인이 갖고 있는 그런 시간과 어떤 상황, 지식에 대한 수준 이런 것들을 다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평가하시고 그리고 전략을 잡으시면 되고 뭐 굳이 저한테 물으신다면 많은 기간 그러니까 더 오랜 기간을 꾸준히 공부하시는 게 좋습니다. 뭐 예를 들면 적어도 뭐 하루에 1시간씩 6개월 뭐 이렇게 하면 떨어지는 게 더 힘들지 않겠습니까? 불합격하는 게. 그리고 중요한 거는 퀄리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집중해서 내가 공부를 하느냐 이게 또 중요한 거죠. 뭐 3시간 앉아 있으면서 3시간 계속 공부하지는 않을 수 있죠. 1시간을 하더라도 제대로 깊이 있게 그렇게 하셔서 준비를 하시는 게 훨씬 더 좋다. 여러분들이 현대인들 그러니까 직장 생활을 하거나 육아를 하거나 각자의 어떤 상황 속에서 정말 바쁘고 힘든데 그런 상황에서 내가 사이드 프로젝트로서 이 자격증에 도전을 한다.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올인 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완전 뭐 진짜 뭐 다 때려치고 이렇게 막 공부만 하지는 않을 수 있겠죠. 저는 예전에 그랬어요. NSCA 그 CPT 그 자격증 그 퍼스널 트레이닝 자격증을 취득할 때 직장 다 때려치고 정말로 그리고 계속 공부했어요. 퍼스널 트레이닝의 정수라는 책을 한 3개월 동안 진짜 다 해지도록 봤어요. 그 문제집을 그 책을 한 3번은 막 정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막 엄청나게 막 했는데 어떻게 보면 진짜 우스갯소리로 표현하면 무슨 사법고시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막 정말 집중해서 모든 일정을 다 그만두고 그렇게 했었던 적이 있는데 그렇게까지 하시지 않으셔도 돼요. 사법고시도 아니고 이 시험이 그 정도의 어떤 난이도 있는 시험은 아니라는 거죠. 물론 쉽지 않아요. 예전에 그 시험 합격률 보면은 뭐 30%도 안 됐었던 해도 있어요. 필기시험 응시자 중에서 2017년도에는 27%인가? 이 정도 합격을 했었어요. 제가 정확한 데이터는 뭐 찾아봐야 되는데 저는 그렇게 하여튼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많은 사람이 다 떨어졌단 말이에요. 70% 이상 불합격했던 해예요. 그때는 굉장히 문제의 난이도가 높았었던 해죠.